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9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도지표,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테더, 세 번째 이더리움, 네 번째 에이다, 다섯 번째 질문과 답변. 오늘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에 있던 어때요? 영상을 좀 반복하면서 복귀하면서 짧고 굵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만 좀 전달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서 봤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124K 이 첫 번째 저항 구간, 117K 두 번째 저항 구간, 그리고 대략적으로 108K에서 여기서 세 번째 저항 구간을 만들려고 세 번째 저항 구간 이제 치려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124K 이 저항선을 기준으로 위에 만약에 비트코인 캔들이 매물대가 만들어진다면은 진짜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거고, 아직도 올라오다가 저항 맞고 밑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 결국에는 더 크게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측 경로대로 지금 어느 정도 잘 흘러가고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략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큰 반등은 대략 여기 이 박스권 강력한 지지 구간, 대략적으로 107에서 109K 이 박스권에서 강력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 강력한 반등이 그런 복리야 어디까지 올라오는데 그것도 예측을 해봐야겠죠.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대략적으로 저는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 124K 저항선 이 구간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만약에 복리 영상을 참고하면서 매매를 했다면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거나 현물 매집을 하거나 또는 롱 포지션을 들어갔어야겠죠.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가 있으니까 대략 여기 구간에서 매집을 하거나 롱 포지션을 들어갔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익절해야 되냐? 복리 같은 경우는 대략 이 124K 저항선 여기까지 오고 난 후에 어느 정도의 큰 대폭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구간 오면 익절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익절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익절을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복리야 난 네 말이 틀릴 것 같은데 124K 이 저항선을 강력하게 뚫고 지지받고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박스권 구간 여기서 잡았던, 여기서 매집했던, 여기서 롱 포지션을 한마디로 진입했던 그 물량을 여기서 굳이 익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리 말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여기서 잡았던 포지션을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오면은 모두 종료할 거다. 대략적으로 이 124K 저항선 여기 구간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서 저는 포지션을 종료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모두 목주 익절할 예정이다. 모두 익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이다로 봤을 때도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걸렸거든요. 여기 두 개 정도 걸렸어요. 두 개 정도.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 두 개 걸린 거 대략적으로 이 중간선 근처에 오면은 모두 다 익절할 예정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눌렸을 때 어느 정도 익절을 나갔습니다. 반익절 나가고 지금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고 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 중단선을 어때요? 터치하거나 아니면은 뚫고 눌렸을 때 모두 익절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여기 124K 저항선 부분에 여기 부분을 터치하면은 저는 에이다든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든 매집한 거 다 익절할 예정입니다. 일단 익절하고
이따 익절하고 무브 포지션으로 지켜보겠다. 익절하고 무브 포지션으로 관망하겠다. 무브 포지션으로 관망하겠다. 무브 포지션으로 관망을 하고, 그러면 복리야 너는 어디서 매집을 할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 매집을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107K 라인이 깨졌을 때, 여기 라인이 깨지고 하회했을 때, 대략 이 구간에서부터는 저는 어느 정도 매집을 해야 된다. 매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매매를 할 거면 어디에서, 비트코인 관점으로 봤을 때 대략 110K 저점이 깨진다면 이때부터는 어때요? 롱 포지션이라든지 또는 현물 매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 한마디로 여기 107300 107.3K 107,300 이 라인이 깨지고 강력하게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을 들어가겠다. 알트코인이든 뭐 비트코인이 현물 매집하든 이더리움을 들어가든 이때부터는 매집을 하겠다. 비트코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이다 관점에서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대략 여기 구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될 거다. 여기 구간이 어딘데 복리야 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 고점, 여기 대략 힘드네. 고점을 재보면 피보나치 비율로 0.5 구간, 피보나치 비율로 0.618 구간. 그래서 이 박스권이 대략 0.5에서 0.618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에이다 물량을 매집할 예정이다. 여기 구간에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롱을 물량을 모을 예정이고, 비트코인 관점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매집을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관점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107K 라인이 깨지고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매집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진짜로 완전 매집하기 좋은 타점은, 완전 정확한 타점을 알려줘 복리야 라고 했을 땐 당연히 이 하락 채널의 하단 부분, 하락 채널의 하단선 닿았을 때, 여기 닿았을 때, 또는 100K에서 102K 이 박스권 구간에 캔들이 진입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완전 정확한 이제 뭐예요? 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락 채널에 하단선에 캔들이 이렇게 닿았을 때, 하락 채널에 캔들이 이렇게 큰 대폭락이 나와서 캔들이 닿았을 때, 여기 라인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완전 정확한 타점이 되겠고, 또는 100K에서 101K, 한마디로 여기 구간이죠. 전에 있던 바닥 구간, 전에 있던 바닥 매물대가 있는 이 라인, 이 박스권 구간 100K에서 101K, 여기 구간에 만약에 캔들이 진입을 한다면은 매우 좋은 롱타점이 될 거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이 110K 하회하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거미줄을 좀 막 쳐가지고, 거미줄을 뭐 10개든 20개든 쳐가지고 어느 정도 분할 롱을 좀 받을 예정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7045, 0.618 구간, 0.7647, 0.5 구간, 여기서 에이다 물량을 매집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예측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예측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왜? 전에 있던 박스권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124K 상단 저항선까지 지금 캔들이 붙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온다면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1% 정도만 더 올라온다면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그 익절 구간에 다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크게 폭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복리야, 네 말대로 안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봤을 때는 RSI도 지금 고점 부근이죠. 그죠? RSI도 항상 고점 부근에, 이런 고점 부근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고점 부근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다. 하락이 나왔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고점 부근 진입했고 RSI도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현재 고점 부근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막 크게 저항 다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왜? RSI도 4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과매수권. 한마디로 가열이 엄청 됐다. 높은 구간이다.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도 지금 과매수권. 엄청나게 과열이 됐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보조지표상으로도 봤을 때 매우 고점이다. 현재 보조지표상 매우 현재 고점 부근에 있다. 고점 부근에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단 저항선에 캔들이 붙여주면 여기서부터는 높은 확률로 저는 하락을 봅니다. 하락을. 여기서부터는 높은 확률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복리 피셜, 복리 너의 관점이 언제 틀린데 너의 시나리오가 틀리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이 124K 저항선을 기준으로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냥 이 저항선 위에 캔들이 있으면 돼요. 여기 위치에 캔들이 만들어지면 돼요. 이 위에 있다는 거는 어때요? 저항 구간을 뚫고 이 위에서 캔들이 논다는 거. 이 위에서 캔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항을 뚫고 더 크게 올라가겠다라는 움직임을 예시하기 때문에, 암시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항 구간을 뚫고 위에서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매물대가 만들어진다면 진짜 이제 찐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진짜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124K 한마디로 저항선 기준으로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결국에는 이 124K 저항선을 뚫었다 한들 재차 안으로 진입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때는 더 크게 가속도를 가지고 더 크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진짜 드론 무빙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이 기준으로, 이게 38선 기준으로, 이게 38선이라고 봐요. 얘가 38선 넘었다가 재차 밑으로 내려와. 이러면 하락하는 거고, 어때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척 하다가 재차 뚫었어. 그럼 이러면 또 올라가는 거고, 어때요? 뚫었는데 안으로 들어오고 또 뚫어. 이러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가지수가 너무 많다니까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결론적으로 이 기준선 하나로 결국에는 이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냐, 캔들이, 또는 이 밑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냐, 그거에 따라서 하락이냐 상승이냐를 여러분들이 판가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판사처럼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예요, 상승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가름을 내릴 수 있다고요. 어느 기준으로? 124K, 117K 이 저항선 기준 하나로, 이 하나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무궁무진하게 어느 정도 비트코인 추세를 알 수 있다. 진짜 개사기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진짜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이 기준선을 상방으로 뚫냐 하방으로 뚫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나리오가 바뀐다. 대폭락이 나오냐 아니면 대상승이 나오냐,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라인이다. 어디? 기준선 말씀드릴게요. 기준선은 124K, 그리고 어디? 117K 상단 저항선, 이게 하나의 기준선이 된다. 이게 매우 졸라 개 중요하다. 이게 별표 100만 개짜리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저항선을 위로 뚫냐 아래로 뚫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심플합니다. 기준선을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냐 아니면 결국에는 저항 맞고 하방으로 내려가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별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 정리를 해보면 복리 기준으로, 복리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결국에는
상단 저항선 맞고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에는 상단 저항선 맞고 큰 하락이 나올 거다. 근거는 뭔데? 근거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가 있냐?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충족이 되지 않았다. 기간적으로 충족이 현재 되지 않았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CME 갭 110K CME 갭 존재한다는 거. 대략적으로 110K 부근에 CME 갭이 존재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지표상 고점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리 관점으로 결국 상단 저항선 맞고 큰 하락 나올 거다. 그 근거는 기간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았고 CME 갭이 110K 구간에 하단에 존재하고 보조지표상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모든 걸 총 근거를 해봤을 때, 총 정리를 해서 판단하면 좀 내봤을 때 결국에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냐 아니면 저항선 맞고 크게 하락하냐, 둘 중 하나를 결정해라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항선 맞고 어느 정도 큰 하락이 나올 것 같다. 107K를 하회하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결국에는 결론 107K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하락이 107K를 하회하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지지라인, 두 번째 지지라인, 그리고 첫 번째 저항 구간, 두 번째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돼요? 여기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이 완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테더 도미너스 상승 채널이 완성이 돼요. 근데 테더 도미너스 상승 채널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을 결국엔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즉슨 뭐냐? 상승 채널 하방 이탈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고, 이 말은 즉슨 비트코인은 상승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만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상승했잖아요. 비트코인은 결국 상승했다. 비트코인 결국에는 상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테더도. 그리고 이더리움 가서 보면은 이더리움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 전에 있던 지지라인이, 그죠? 전에 있던 또 지지라인, 강력한 전에 있던 지지라인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얘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뭐로 작동하냐? 당연히 저항으로 작용하겠죠. 전에 있던 지지 구간, 전에 있던 강력한 지지 구간, 대략적으로 4,257달러가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지지가 나왔죠. 여기서는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뚫리고 재차 올라왔을 때는 여기 구간이 뭐로 작동하겠냐? 이제는 여기 구간이 저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지 구간이 이제는 저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4,257달러 여기서는 저항 구간으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숏을 들어가도 되는데, 복리는 절대적으로 상승장에서, 부위장에서는 숏을 잡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숏을 어디서 들어가냐라고 봐야 했을 때 여기서는 매우 좋은 뭐가 될 수 있다? 숏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스탑로스를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상승장, 부장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숏을 스탑로스 걸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복리는 어때요? 숏을 타지 않는다. 복리 입장에서는 절대 숏을 타지 않기 때문에 저런 자리는 그냥 패스해 버린다. 에이다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여기서 물량을
매집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대략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 두 개 정도 거미줄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한번 했고, 이 상단선까지 오면은 완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다 익절 때리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관점으로 비트코인이 상단 저항선 두드리면, 상단 저항선 치면은 에이다 같은 경우는 다 익절할 예정이다.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심플합니다. 상단 저항 맞고 하락했고, 그 다음에 하단선 하락 채널의 하단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상단선에서 결국에는 재차 하락이 나왔고, 그럼 지금은 어느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 중단선이 또 중요해요. 이 중단선에서 지지 나오고, 그리고 지지 나오고, 뚫리니까 하락 나오고, 그죠? 중단선에서 지지 나오니까 올려 쳐주고, 그죠? 여기 뚫리니까는 하락 나오고. 그럼 지금도 봤을 때 이 중단선이 이제 저항으로 작동해서 재차 어느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에이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선에서 지지 나오면은 올라가는 거고, 중단선 뚫리면은 하락하는 거고, 그죠? 중단선 뚫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중단선 기준으로 뚫리면 크게 하락하는 거고, 중단선 뚫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중단선 뚫리면 하락하는 거고, 재차 올라왔을 때 중단선에서 저항 맞고 재차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선은 현재 뚫을 이런 식으로 중단선을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결국에는 올라왔는데 뚫지 못하고 재차 고개를 하방으로 쳐박냐,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중단선 맞고 결국에는 하방으로 쳐박지 않을까. 에이다 코인이, 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지금 다 저항 구간에 걸린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4K 저항 구간에 곧 걸릴 예정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전에 있던 지지 라인이 이제 저항 구간으로 걸릴 예정이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은 이 중단선 여기서 어느 정도 저항 맞고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봤을 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락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 나라님의 질문과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대한 본인 영상 감사합니다. 이번 장 너무 어렵네요. 동의합니다. 내년까지는 봐야 할 듯한데 내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1, 2분기.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불장은 매우 짧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짧다. 대략 저는 한 달 내지 두 달 보고 있어요. 한 달 내지 두 달. 정확하게 30일에서 길면 6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장이 길지 않을 거다. 저는 25년도에 아마 시즌이 종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끌고 가지 않고 그냥 25년도에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5년 대략 10월, 그죠? 이때 바닥이 나올 거고, 그리고 25년 11월 만약에 불장이 진행될 거고, 진짜 길면 25년 12월까지도 불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년 10월달에 뭐 바닥이 출현하고, 25년 10월달부터는 이제는 불장으로 어때요? 상승을 하고, 마지막으로 12월달 되면 불장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불장 마무리, 한마디로 불장 고점 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은 기간적으로 대략적으로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는 많이 틀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간적으로는 맞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크다. 근데 틀리더라도 복리가 너가 생각하는 포괄적인 기간적으로 좀 상황을 얘기해줘 라고 했을 때, 저는 25년 10월 달에는 바닥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10월 달에 나오고 10월, 11월 이때부터는 계속적으로 불장으로 상승을 해주겠죠. 그리고 25년 10월 달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은 어때요?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고점이 출현하지 않을까? 고점이 출현하지 않을까?
그리고 탈출 마무리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년 12월 달에는 탈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기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뭐로 보라고 했어요? 테더 3.79%만 쳐다봐라. 테더 도미넌스 어디? 테더 도미넌스 3.79만 쳐다봐라.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기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테더 도미넌스 3.79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 구간만 오면 이때는 무조건 탈출해야 됩니다. 테더 3.79 적어놨잖아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최고점, 모든 코인 매도 시점. 이거는 제가 절대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테더 3.79에 도달하면은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은 최고점에 도달했을 거다. 도달하고도 남았을 거다. 모든 코인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 때다. 도망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 여기 구간. 이 바닥 구간이 테더 3.79입니다. 이 바닥 구간이 테더 3.79다. 그죠? 여기도 테더 도미넌스 3.79예요. 이 바닥이. 여기서 또 추세가 전환이 됐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내려온다면 테더 도미넌스 3.79 여기서 추세가 반전이 될 확률이 큽니다. 3.79에서 추세가 반전이 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세력들은 어중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간은 꼭 터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2024년도 3월 14일 최고점 3.79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비트코인 최고점 3.79 그러면 이번에도 대략적으로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다면 이게 대략적으로 몇 년도가 될 거냐. 저는 25년 대략 뭐 11월 또는 25년 대략 12월 이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테더 도미넌스 3.79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한마디로 불장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 25년 10월 달에는 바닥이 출현하고 25년 11월 달은 불장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25년 12월 달에는 이제 나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 코인 시즌 끝 나지 않을까. 시즌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나라님에 대한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간적으로 날짜로 보지 마라. 테더 3.79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에이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25년 9월 30일 오전 10시 19분입니다. 감사합니다.